네, 뉴스 신세계. 오늘도 헬마우스 임경민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한덕수 대행이요. 네. 결국 출마하는 거죠. 그런데 날짜는 좀 바뀐 것 같습니다. 네, 뭐 아직까지는 뭐 날짜를 확실하게 특정하지는 네. 못하는 것 같은데 오늘 오전부터 쏟아지는 보도들에 따르면 일단 출마 쪽으로 확실하게 기울어지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다음 달 초로 지금 언론 예상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다음 달 초에 대행직 국무총리직에서 사퇴를 하고 대선에 나설 것이다. 예. 이런 보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오늘 연합뉴스가 총리실 관계자하고 통화를 했는데 권한대행의 공직 사퇴랑 대선 출마 선언 여부가 아마 5월 1일에서 3일 중에 하루로 결정이 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직 사퇴를 하면서 동시에 대선 출마를 선언하는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주말 동안만 하더라도 4월 30일 수요일께에 사퇴를 하고 그러고 나서 5월 초에 출마 선언하는 이게 이제 단계적인 이 어떤 수순을 예상하는 언론들이 많았는데 오늘 보니까 사실상 뭐 동시하는 쪽으로 좀 결론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달 말까지는 국무회의 주재를 계속해서 일정을 수행을 하고 그 뒤에 이제 5월 달에는 지금 공식 일정을 잡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제 대행직을 수행하지 않는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정대철 헌정회장을 이제 회동을 하고 출마 결심에 대해서 정치권 언론한테 설명한 뒤에 관련 행보를 시작한다. 뭐 이렇게 이제 상의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심판이 선수로 뛰겠다고 드디어 나섰군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은 뭐 이 얘기가 나올 때부터 여러 우려를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지금 이제 대통령이 파면당해서 국정이 혼란스러운 이 와중에 국무총리가 그 남은 임기 동안에 국정 혼란을 수습하려는 노력에 힘을 쏟아도 모자란 판에 대선을 출마할지 말지를 두고 기웃거리면서 이제 정치권 주변에 어슬렁거린다. 그 자체가 국민들한테 어떻게 보이겠느냐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제 조기 대선이 치러지고 있는 국면인데 심판으로서 공정하게 이 선거를 관리해야 될 사람이 자기가 출마할 걸 염두에 두고 그동안 준비를 해왔다는 것 자체가 공정과 신뢰를 깨뜨리는 국민을 어떻게 보면 좀 우습게 보는 행위가 아니냐 뭐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어이 결국 그 길로 가는구나 그렇습니다. 싶어서 윤석열 정권이라는 이제 희대의 국민을 우롱한 정권이 결국 그 마지막 뒤안길조차도 국무총리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엉뚱한 욕심을 품었다는 것까지도 그 정권답다. 윤석열 정권에서 부역한 사람답다라는 이야기를 많은 국민들이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대선 후보로서의 어떤 행보가 길지 못할 것 같은데요. 전망은. 뭐 본인 입장에서는 아마도 국민의힘에 곧 결정된 최종 후보와 단일화를 해서 뭐 거기서 이제 후보직을 사실상 이제 승계하는 뭐 그런 수순을 원할 것 같은데 그게 뭐 원하는 것처럼 될지는 좀 지켜봐야죠. 나와서 본인이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겠지만요. 하나하나 언론에서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도대체 무슨 명분으로 그 대행 자리를 걷어차고 본인이 후보로 나서겠다는 것인지 측면 구석구석을 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정치적 평가라는 거는 행위에 대한 결과적인 평가로 결국 수렴되게 돼 있는 건데요. 한덕수 국무총리 같은 경우도 뭐 지난번에 이제 황교안 국무총리 대통령직 권한대행이 불출마 선언을 했던 것처럼 깔끔한 불출마 선언을 하고 나머지 관리를 했더라면 다른 기회가 있었을 수도 있고 평가가 지금하고는 달랐을 수도 있습니다만 결국 본인이 이렇게 이제 대선 출마 쪽으로 간다는 거는 뭐 지난 한 달여 동안 혹은 이제 그 전부터 대통령 윤석열 당시 이제 대통령이 직무정지를 당한 이후부터의 모든 행보들이 결국 이 길을 위해서였는가? 라는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지난 한 달여를 생각해 보시면 계속해서 국회에서 통과돼서 넘어오는 법안들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고 그리고 그런 행보들이 결국 본인의 어떤 정책 행보를 위해서 이 보조하는 역할에 그쳤던 것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요. 최근에는 이제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정쟁을 걸어와서 우리처럼 이제 대외 무역의 의존도가 높은 나라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가 굉장히 좀 관심을 많이 받았고 지금처럼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는 굳이 우리가 서둘러서 관세 관련된 협정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할 필요가 없다. 이게 지금 안팎의 공통된 의견이었는데 유난히 서두르는 모습을 보면서 또 국무총리가 직접 나서서 우리의 사실상의 어떤 협정 전략들을 노출시키는 행태를 보면서 왜 저러는 거냐? 자기 정치 욕심 때문에 일부러 저러는 거 아니냐라는 의문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결론이 난다면 결국 그것도 자기 정치 욕심을 위해서 중요한 국정, 외교 이런 것들을 동원했던 거라고 결론이 흘러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상설 특검 추천 아직도 안 했죠?
안 했습니다. 그 위헌적 행위도 해소 안 하고 나가는군요, 결국은. 그렇습니다. 심지어 지금 이제 29일에 국무위원 간담회가 있고 예. 정례 국무회의가 있는데요. 지금 예측되기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지명을 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내용을 주로 담고 있는 예.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해가지고 정부로 넘어와 있거든요. 이 개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 예. 내일 국무회의는 그게 주요 의제가 될 것이다라는 예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심지어 이 헌법재판관 지명과 관련된 문제는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사안이라고 예. 결정이 난 거의 이제 사실상 결정이 난 이미 가처분이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넘어온 법안에 또 거부권 행사한다는 거는 헌법재판소의 어떤 결정 취지라든지 가처분 취지라든지 예. 국회 의지 이런 것들을 무시하겠다라는 거고 그것도 결국 보수 지지층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행위를 동원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의심을 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할 일은 하지 않고 거부권은 좀 알뜰하게 쓰고 가는군요, 정말. 끝까지요. 이미 예. 역대 대통령 권한대행 중에서 가장 많은 거부권을 행사했고요. 심지어 그 거부권 행사의 숫자를 종합해 보면 기존에는 대통령들조차도 그만큼 행사한 대통령이 거의 예. 없었던 뭐 그런 수준의 거부권 행사를 하고 가는 권한대행이 될 것 같습니다. 뭐 본인이 어떤 선택을 하든지 말릴 방법은 없습니다만 말입니다. 네. 자신의 한 행위에 대해서 책임은 져야겠죠. 하나, 정치적 예. 어떤 정치적, 행위에 법적 대한 책임을 져야겠죠. 책임은 아마 국민들이 엄중하게 물을 겁니다. 예. 일단 한덕수 총리 가까이서 보좌하던 총리실의 정무직 참모들도 일제히 사직을 하고 있습니다. 손영택 총리 비서실장 오늘 사표를 제출했고요. 김수혜 공보실장 같은 경우에 이제 이 김수혜 공보실장을 포함해서 핵심 참모들이 이미 지난주부터 사직을 준비해 왔다. 그러니까 이미 지난주부터는 사실상 캠프를 꾸리기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갔었다라고 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공직자 사퇴 시한이 다음 달 4일까지고 국민의힘이 결선 투표를 치를 경우에는 대선 후보의 최종 선출일이 다음 달 3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3일부터 4일 사이 이 사이쯤에 이제 본격적으로 예. 국민의힘의 입당을 준비할 거다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3일부터 6일까지가 연휴 기간이다 보니까 뭐 공식적으로는 아마 1일 내지 2일쯤에 공직에서 물러나서 대선 출마를 선언할 것 같습니다. 참 공조직을 정말 당파적으로 이용하는군요. 그 한 총리실이란 공적인 조직을 저렇게까지 또 망가뜨리고 나가는데요. 그렇습니다. 심지어 뭐 당파적일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사실상 유용하는 행위에 가깝지 않느냐 뭐 이렇게 좀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예, 정대철 씨의 이름은 오랜만에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좀 기이한 일인데요. 기이합니다. 국무총리실이 개인 한덕수의 정치적 야심을 위해서 사실상 동원되고 있는 것처럼 공당인 108석의 의석을 가지고 있는 거대 정당인 국민의힘도 이해할 수 없는 행보를 당 지도부들이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의 공식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2차 경선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당 지도부들이 자기 당의 대선 후보보다 오히려 당 바깥에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 쪽에 더 관심이 많은 듯한 그런 행보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정대철 헌정회장 오늘 모 언론사하고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주말 저녁에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전화를 걸어와서 좀 만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하고 뭔가 단일화를 위해서 좀 만들어달라. 이런 식의 요청을 했었다라고 합니다. 그걸 내가 어떻게 만들겠냐만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답답하니까 그렇게 나한테 말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권영세 비대위원장의 발언을 그대로 해석하자면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민의힘 경선에서 선출된 후보하고 단일화를 하고 나서 혹은 뭐 입당을 하고 나서 단일화를 하든 단일화를 한 뒤에 입당을 하든 국민의힘 후보로 대선 출마를 할 수 있도록 헌정 회장이 중간에 일종의 이제 알선을 해달라 이런 취지의 통화였던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 회장이 이야기한 것 중에 이제 이낙연 전 국무총리에 대한 언급도 있었는데 이낙연 전 국무총리도 최근 한 권한대행에 대해서 국민 후보로 나오면 돕겠다라고 했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참 아까 헬마가 잠깐 언급했지만 참 그림들이 기괴합니다. 여러 가지가.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공당의 지도부가 제밥에 더 관심이 많은 것 같은 그런 모습이고요. 그래서 이제 해석하자면 이런 기이한 일을 벌이는 이유가 무엇일까? 사실 상식적으로는 이제 이해할 수 없는 일인데 결국 이제 국민의힘의 지도부나 혹은 그 당의 주요 정치인들의 관심이
이미 대선 너머에 있는 건 아니냐. 예. 이번 조기 대선에 대해서는 뭐 승산이 없다고 보고 대선을 이기는 싸움보다는 오히려 대선을 지고 난 뒤의 싸움.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당권 싸움에 조금 더 초점이 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러려면 이번에 선출된 후보가 자기들의 어떤 지도부로서의 어떤 지도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혹은 뭐 당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좀 더 유리한 상황을 예. 만들 수 있는 사람한테 대권 후보 자리가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의심을 정무적으로는 해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게요. 한덕수 카드를 집어넣은 여론조사를 보면 파괴력이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당의 어떤 경선 과정을 형해화시키면서 저런 일을 저렇게 하는 것은 다른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사실 예. 말씀하신 그 대목입니다. 최근에 이어지고 있는 뭐 3자 대결 구도의 여론조사라든지 이재명 후보를 상정한 양자 대결 구도라든지 어떤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돌려봐도 한덕수 국무총리가 확장성 있는 후보로는 보여지지 않거든요. 그래서요. 확장성 있는 단일화의 대상이 되려면 적어도 이제 중도층에 소급하거나 혹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이 갖고 있지 못한 다른 어떤 그 유권자층을 끌어올 수 있다라는 이제 가능성을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나오고 있는 여론조사 지표들로 봤을 때는 대부분 나눠 먹는 식의 뭐 그래서 이제 다른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이랑 거의 이제 경쟁력상으로는 차이가 없는 예. 지표들을 보여주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결국 한덕수를 영입하려고 하는 시도 자체가 당권 싸움을 위한 준비 작업 아니냐. 뭐 네. 이런 의심을 해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시끄러운 와중에서요. 경찰이 한덕수 재판관 지명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이런 보도도 있던데. 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번에 이제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했다가 예. 헌법재판소에서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됐던 예. 사건, 그것과 관련해서 이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다라고 국회에서 고발을 했거든요. 예. 이 고발 사건을 경찰이 접수를 한 뒤에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0일에 고발장 접수를 했고 서울경찰청의 반부패 수사대에 자료 분석을 하는 등 절차에 따라서 예.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조만간 이제 국회에도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을 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까지 지금 밝혀놓고 있는 예.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나 구 여권들이 그 정치인한테 하던 식으로 따지자면 사법 리스크가 발생한 사람이다. 예.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런 게 사법 리스크죠. 수사하면 다 그렇게 표현을 했으니까요. 뭐 아시다시피 이제 네. 한덕수 국무총리 같은 경우는 내란 국면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국민적 의혹이 많은 사람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뭐 실제로 이제 내란 혐의와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뭐 피의자 뭐 혹은 이제 뭐 재판에 이제 넘어갈 수도 있는 예. 여러 위험들이 상존하는 상태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계속해서 그런 사법 리스크가 추가되고 예. 있는 중이다.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 좀 이해할 수 없는 건 홍준표 후보가요. 네. 탄핵 정권의 총리 장관이 대선에 출마하는 것이 상식에 맞나? 이건 비판적인 어조 같은데. 네. 이분도 근데 단일화 하겠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거 어떻게 배치되는 거 아닌가요? 뭐 굳이 따지자면 이제 홍준표 경선 후보 예. 같은 경우는 이번 국면에서 한덕수 사태 국면에서 여러 차례 입장이 좀 바뀌었습니다. 예. 처음에는 국무총리이자 이제 심판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 출마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 그렇게 얘기했었죠. 라고 예. 명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가 최근에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의 그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 내의 여론조사 지표가 잘 나오니까 예. 그 뒤에는 이제 단일화 대상으로 이제 포섭해야 된다. 예.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가 오늘 또 페이스북에 남긴 글을 보니까 탄핵당한 정권의 총리 혹은 장관이 대선에 출마하는 게 상식에 맞느냐? 탄핵당한 정권의 당 대표가 대선 출마하는 것도 상식에 맞느냐? 예. 뭐 이렇게 이제 비판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제 한동훈 후보하고 한덕수 총리를 동시에 저격하는 뭐 그런 예. 글을 올린 아니, 거고요.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요. 네. 그러면 이 상식에 맞지 않는 분하고 단일화를 하겠다는 건 또 뭔가요? 그게 상식에 맞지 않게 출마를 한 분하고 단일화를 하겠다. 그것도 잘 앞뒤가 안 맞는 것 이 같고요. 글을 올리기 예. 이제 1시간쯤 전에 기자들이 이제 물어봤는데 예. 한덕수 권한대행이 출마하면 좋다. 라고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덕수 좋다라는 게 이제 출마하는 것 자체를 환영한다라기보다는 예. 출마해도 후보 단일화의 결과가 뻔하다라는 취지였습니다. 내가 이길 거기 때문에 아무 그렇습니다. 상관없다. 뭐 이 얘기라 이거죠. 네, 후보 단일화의 이제 네. 수수는 아마 국민 전체 상대로 해서 역선택 방지 조항 없이 경선을 해서 이기는 사람이 이재명과 대결하게 될 텐데 그러면 판이 꽉 짜여질 것이기 때문에 예. 한덕수가 출마하면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또 오전에 페이스북에 글을 쓸 예. 때는 본인을 두고 이제 2002년에 노무현처럼 국민들만 보고 간다.
그 기득권 세력의 저항으로 노무현 후보가 정몽준 후보와 단일화에 응했던 것처럼 이렇게 이제 국민만 보고 묵묵히 내 길을 간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올렸습니다. 이 세 가지 오늘 나온 발언들을 종합해 보면 예. 한덕수 권한대행은 출마할 정당성이 없고 나는 이제 정당성이 있는 사람이라서 노무현이 정몽준을 단일화에서 이겼듯이 내가 이기고 단일화 후보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도 한덕수 총리가 출마하게 되면 단일화해야 된다라고 지난주에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또 기자들과 만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승리하는데 자신 없는 분들이 자꾸 말 바꿔가면서 그렇게 조건들을 붙여가는 것 같다. 예. 단일화와 관련해서. 예. 저는 국민의힘의 경선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자꾸 그런 얘기하는 거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다. 그거는 패배주의 아닌가요? 이렇게 또 비판을 했습니다. 예. 지금 이제 모든 후보들이 오늘 국민의힘의 2차 경선 통과 여부를 결정하는 국민 여론조사가 최종 진행되는 예. 날입니다. 사실상 이제 경선의 2차 경선이 이제 마무리되는 수순이기 때문에 속내가 조금씩 나오지 않나? 뭐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 7시 나오나요? 또? 시간이? 내일 오후 2시에 발표하는 그래요? 걸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내일은 좀 일찍 발표하는군요. 네. 예. 어쨌든 흥미롭습니다. 어쨌든 그거를 이제 흥미롭다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제가 국민의힘 당원이라면 예. 당원으로서 굉장히 좀 자존심이 상하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 지도부는 자당의 대선 경선에는 별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처럼 출마 자격이 있느냐고 국민들 대부분이 의문을 품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각 경선 후보들이 구애를 하고 있고 사실상 우리 당의 대선 경선은 한덕수와의 단일화를 위한 예비 선거처럼 돼버린 상황이라면 오랫동안 그 당을 지지해왔던 당원들 입장에서 상당히 좀 자존심이 상한 뭐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흥미롭다는 표현은 기괴한 것도 흥미로울 수 있으니까요. 여러 방식의 흥미로움이 있으니까요. 예. 자, 민주당은요. 네. 이재명 후보 체제가 뭐 속속 들어서는 것 같습니다. 네, 오프닝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재명 대선 후보가 어제 이제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선출이 됐고요. 오늘 첫 번째 행보를 서울 동작구의 국립현충원 참배로 잡았습니다. 일단 이제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찾아서 참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위 말해 이제 보수 대통령의 참배 횟수가 더 많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이제 동시에 포스코 초대회장을 지냈던 박태준 전 국무총리의 묘소도 방문을 했는데 그렇게 따지면 이제 이른바 산업화 시대를 이끌었다라고 평가받는 이제 보수 쪽 정치인들을 적극적으로 껴안겠다. 뭐 그런 취지의 이제 행보로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른바 외연 확장 행보군요. 그렇습니다. 중도 보수화 내지는 이제 외연 확장 이렇게 이제 읽을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대선 경선에 돌입하면서부터 이재명 후보 측에서 이제 내세웠었던 방향성을 오늘의 행보로 조금 더 강화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존의 이제 보수 책사로 평가를 받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을 상임선대위원장으로 영입을 한다라는 발표도 민주당 쪽에서 나왔습니다. 이 후보가 이 사실에 대해서는 이제 직접 오늘 이제 국립현충원 참배 이후에 기자들이 질문을 했더니 어렵게 요청을 드렸고 수락을 해주셨다라는 것까지 확인이 됐기 때문에요. 뭐 이제 공식적으로는 확인이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중도 보수 표심을 아우르는 이제 우클릭 행보의 이제 공식화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기존에 이제 대선원 후보들이 취하던 기본 전략을 이재명 후보 쪽에서도 이제 잡아가는 것 같다. 뭐 이렇게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외연 확장 행보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따가 조갑재 대표랑요 또 3, 4부 계속해서 2, 3부 계속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뭐 어제 끝난 경선에서 확인됐던 것처럼 민주당 지지층 이거는 이제 경선에 참여한 민주당 당원들뿐만 아니라 경선에 참여한 민주당 지지 일반 국민들 같은 경우도 이재명 후보를 이제 89%의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른바 이제 집토끼에 대한 압도적 장악력을 기반으로 해서 중도까지 확장하겠다. 뭐 이런 전략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자신감의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군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임경빈 작가 고생했습니다. 고맙습니다.